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6일 개해 세번째 기사 1489년 명홍치 2년 사헌부지평 권자우가 와서 아뢰기를 권유와 권기는 전디로서 그 자신들만 방역된 사실이 경진년 정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결코 양인이 될 수 없는데 수계도감이 모호하게 아는 것을 보면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공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7일 갑자 첫번째 기사 호조의 전교하기를 사슴시 광흥창 제용감 금자감에 오래된 포물은 실제 수량은 없으면서 한각 장부상에만 실려있어 관리의 해유에 방해가 된다. 번고할 때 국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을 가려 아래라 하였다. 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7일 갑자 두번째 기사 선종, 교종, 원각사에서 구례에 따라 매년 단오절 전에 원선을 바치는데 지금까지 세 사찰에서 모두 바치지 않았다. 전교하기라. 중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은 조금도 없고 오직 부채를 만들어 바치는 일만이 그들이 여긴데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진공을 고려하는가. 필시 사정이 있을 것이니 끝까지 주문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7일 갑자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소일령을 받침대도 가주어 만들어서 드리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8일 을축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헌 송명이 아뢰기를 수계도감 관리들이 권유 등을 외람되게 양인을 만들었는데도 전하께서 사정이 없는 일이라고 하시지만 신의 생각으로는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권홍은 세종조의 지위가 총재에 이르렀는데 서울기생 백반교를 얻어 권유 등 5형제를 낳아 그 당사자들만 면역이 되도록 특별히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감이 이미 환천하도록 수교하고서 하루아침에 김해의 불분명한 문안을 근거로 양인을 만드니 어찌 곡절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경진년의 정안 내에 기록하기를 권유의 동생 오남매 등은 전지에 따라 그 당사자의 하나에 면역되었으니 양립이 될 수 없다고 명백하게 하고 있으니 만약 추구한다면 간사하고 거짓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로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 윤필상이 아뢰기를 과연 송룡의 말과 같다면 도감이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고 헌남 황계옥이 아뢰기를 권유 등의 일은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사헌부에 쌓인 것을 가지고 본다면 도감이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추구함이 온당합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착오이지 어찌 사정이 있었겠는가? 하니 송령이 아뢰기를 추구하여 실정을 캔 뒤에 죄를 무겁게 줄 것인지 가볍게 줄 것인지를 성상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헌부에서 주문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송령이 또 아뢰기를 대비께서 황공하시던 날 종묘 앞에 초둔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관아의 관리가 지금 주문을 당하는 중이니 공방 승지 또한 무죄일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공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승지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날 초둔을 깔지 않았으므로 내관이 보고 도승지에게 말하기를 지금 초둔을 깔지 않았으니 연에서 내리는 예는 어떻게 하리까 하니 도승지가 초둔이 없으니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그대로 연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쳤었는데 이것은 실로 불가하다 하였다. 연필상이 아뢰기를 종묘에서 내리는 것은 예 중에서도 큰 예인데 승기들이 죄가 없습니다. 또 대제하지 않기 때문에 송령이 이렇게 아뢰는 것일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은 승제의 잘못이 아니니 추구할 수 없다 하니 송령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전라도 경상도 양도의 풍속에는 민간에서 어버이상을 당하면 장례 하루 전에 크게 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 영부를 안치한 뒤 그 상에 유밀가를 성대히 차려놓고 영구 앞에서 전을 드리는데 증과 속인을 크게 모아 자피를 우리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며 춤춘다고 합니다. 비록 자식이 있는 자라도 풍속을 따라 그렇게 하는데 그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기한이 지나도록 장례를 지낼 수 없다고 하니 이는 실로 풍속과 교화에 크게 누가 되는 것으로 엄하게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윤필상이 아뢰기를 이것은 마땅히 엄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하고 특징관 성숙은 아뢰기를 신이 경상감사가 되어
수령들로 하여금 엄하게 금지시켰더니 어떤 사람은 밤을 틈타 몰래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령이 듣지 못할 경우는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죄 없는 백성도 입거시켜 변방을 채우는데 하물며 법을 어지럽히는 자임이라 하고는 범하는 자는 모두 정가사변하였더니 백성들이 모두 두려움을 하고 이 풍속이 혁파되었습니다.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 이미 분명한 법령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죄 없는 백성도 사변시키거늘 하물며 이렇게 예의에 어긋난 사람들이겠는가? 경의 말이 옳다 하니 송령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김가원의 첩이 어떤 사람에게 살해되어 형조에서 지금 국문을 하는데 전 남편의 아들이 평소 어미에게 불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자식 소행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의심스러운 옥사는 자세히 변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의금부로 옮겨 국문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어찌 자식으로서 제 어미를 죽일 리가 있겠는가 하자 윤필상이 아뢰기를 어찌 이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영산이 제 어미를 시해했다고 해서 의금부로 옮기고 삼성 교자를 해서 주국한다면 사람들이 듣기에 어떻겠습니까? 하고 황교육은 아뢰기를 이것이 비록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형조에서 이같이 번잡하니 이 같은 의심스러운 옥사는 전적으로 맡겨 구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의금부로 옮기되 삼성 교자는 제외하도록 하라 하였다. 황교옥이 아뢰기를 풍속은 점차로 다듬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전일 도성 사람 중에 자기의 넙적다리 살을 베어 그 어미에게 먹여 병을 낫게 한 자가 있어 국가에서 정문을 내려 포장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자들이 외방이라고 어찌 없겠습니까? 필시 감사나 수령들이 한갓 장부의 기한을 맞추는데 급급하여 풍속을 교화하는 일에는 태만하므로 비록 이 같은 무리가 있어도 그때그때 아뢰지 않으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제도에 하유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충효의 도리와 포장하는 본의를 알게 해서 착한 본성을 감별시킨다면 교화가 행해지고 습속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숙이 아뢰기를 바야흐로 지금은 태평한 시대가 오래 계속되어 남쪽 변방의 방어가 헛스라고 인심이 해이해져 만에 하나 별난이라도 있게 되면 해변가의 백성들은 필시 모두 해를 당할 것이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이 경상도 고성향 땅을 보았더니 큰 바다에 연해 있고 섬이 많아 이곳이야말로 적이 내왕할 요충이었습니다. 전일 국가에서 고성진을 혁파하여 사천현으로 옮겼는데 사천은 기묘한 관방이 아닙니다. 고성의 가배량이 바로 저기 올만한 곳인데 진군이 없으므로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이 감사로 있을 때 이러한 뜻을 지게 하고 육군으로 번갈아가며 지키게 했는데 이 뒤로는 외선이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성 동남쪽 바닷가 지방에는 삼천여호가 사는데 모두 성문 밖의 한 길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만약 그 길을 끊고 습격하게 된다면 삼천여 백성은 모두 솥 안에 든 물고기처럼 될 것이므로 이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원하건대 수영과 방어가 기묘하지 않은 예를 들면 영등포 같은 곳의 병선을 뽑아다가 요회차에 도전시킨다면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고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대신들과 널리 의논하여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황계옥이 아뢰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묻기를 좋아하면 넉넉해지고 자기의 뜻만 쓰면 작아진다고 하였으니 임금이 마음을 비우고 가난을 받아들이면 덕이 날로 진보하고 정치의 교화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요즘 가난을 따르시는 미덕이 점점 처음 같지 않으시어 대간이 아뢰어도 즐겨 받아들이지 않으시며 들어주실 말씀도 반드시 여러 번 아랜 뒤에야 따르시니 이것이 어찌 가난 따르기를 물 흐르듯 한다는 본의이겠습니까? 임사홍, 청풍군 이원, 이숙생의 일 등 이조의 관리를 추구하는 등의 일 같은 것은 모두 들어줄 만한 일인데도 전하께서는 간혹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또 상부에서 아랜 수계도감의 관리를 추구하는 일 역시 여러 번 하려 청하자 지금이야 마지 못해 따르십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아는 체 하는 목소리와 안색은 사람들을 천리 밖으로 물러나게 만든다고 라고 하였으니 전하께서 만약 간언을 물리치는 기색이 있으시면 어떤 사람이 즐겨 착한 말을 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만약 대간의 말이라고 하여 10일도 묻지 않고 모두 들어준다면 사체였다 하겠는가? 황교옥은 어진 선비라 어찌 하려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이겠는가? 이것은 내가 덕이 없어 이렇게 된 것일 뿐이다. 하니 연필상은 아뢰기를
황계옥은 그 조짐을 염려해서 말한 것이지 상상께서 가난을 거절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 성령은 아뢰기를 대체로 인심은 정직한 자가 적어 임금에게 만약 가난을 거절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아첨하는 선비들이 그 뜻에 영합하느라 바로잡아 구원하지 못하므로 끝내는 나라를 그르치게 됩니다. 황계옥의 말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고 황계옥이 아뢰기를 맹자에 이르기를 사람은 상대하여 공박할 게 못되고 정사는 비난할 게 못된다고 했습니다.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길은 할 말을 다해서 지극하게 가난한 길 밖에 없습니다. 또 순임금은 대승인인데도 더욱 경계하기를 단주와 같이 오만하지 마십시오 하였습니다. 아무리 성명한 임금이라도 스스로 승인이라 하여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간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그만이거니와 진실로 이치에 합당하다면 즉시 청하하실 것이지 어찌 여러 번 청한 뒤에야 마지 못해 쫓을 것이겠습니까? 하며 사람의 마음은 위에서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법이므로 만일 싫어하는 기색이라도 보이게 된다면 누가 즐겨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숙생의 사건은 취중의 한 행동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수계도감에 관한 일은 의진 사람에게 맡겼다면 의심하지 말아야지. 어찌 한 가지 일의 잘못으로 재상을 의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사헌부에서 아래였기 때문에 지금 따랐는데 간언을 거절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였다. 초두는 띠, 부들 같은 것의 풀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을 말한다. 삼성교자는 나라에서 중대한 사건을 신문할 때 형조사헌부 사관원의 삼성이 합동으로 사건을 심의 조사하던 제도의 대를 삼성교국 또는 삼성잡치라고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8일 의축 두 번째 기사 도성지 한은이 아뢰기를 인수 왕대비께서 황궁하실 때 종묘 안에 초돈을 깔아놓지 않았으므로 내관이 사람을 시켜 신에게 묻기를 연에서 내리시는 일은 어떻게 하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연에서 내리시지 않고 지나가신다고 했는데 미안한 듯하여 신이 돼지를 청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내관이 초돈을 깔아놓지 않았으니 연에서 내리시는 일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 도승지가 말하기를 초돈을 깔아놓지 않았으면 시위하여 지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니 경의 말과는 다르다 하니 하느니 아뢰기를 신은 단지 초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만 했을 뿐 시위하여 지나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8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8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이영이 상서하기라 신은 패고된 지 이미 오래라 스스로 질곡석에 늙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광망한 천지를 다시는 볼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을바람이 낙엽을 휘날릴 때나 밤비가 황량하게 내릴 때면 언제나 애간장이 끊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듯 피눈물도 말라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다른 일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옥에 갇힌 이후 언제 죽을지 모를 상황에서 착한 생각이 싹 든다고 하더라도 드러내볼 길이 없었는데 어찌 감옥 속에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특별히 성상께서 은총을 돌리시어 중에 경외 종편하도록 명하시었으니 뜻밖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무슨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목숨을 조금 연장해 주셨으니 이는 모두 전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비록 살아 생전에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은 뒤 결초 보온이라도 하겠습니다. 오직 성은에 보답할 줄만 알 뿐인데 다시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만 구차스런 심정을 입을 다물고 묵묵히 있을 수 없어 우러러 천총에 바라는 바입니다. 신에게는 적자는 없고 다만 첩의 몸에서 난 자식 하나가 있사온데 신을 따라 어렵고 공공하게 지내와 이미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 때문에 아직도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사족은 말할 것 없고 하더라도 백성들까지 혼인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으니 신을 변변치 못한 자질이 자식에까지 누가 미치면 법에 의해서 당연한 일입니다만 진실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찌하지를 못하겠사온즉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니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제위 30년에 그 공덕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 은택을 잊지 않은 것이 없는데 홀로 신의 못난 자식은 신에게 연좌되어 건폐되어
종실의 후예가 서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신의 나이 65세로 머리털과 수염은 백발이 되었고 병이 떠나지 않으니 신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신이 죽는 날 바로 천례로 떨어질 것이니 부자간의 정리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종실로 거둬주심을 허락하시어 큰 은택을 내려주소서 하니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의 윤필상 홍음 이극배는 의논하기라. 이 영은 선왕조의 죄를 얻어 종족에서 삭제되고 배고되었다가 다행히 지금은 천원을 입어 출입하며 편한대로 살게 되었으니 다시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의 아들을 소논부에 다시 낳는 것은 아마도 불가한 듯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세조께서 이 영을 소환하라 하셨는데 신이 일찍이 옆에서 모시고 있다가 순 임금이 상을 대우한 도리도 이와 같을 뿐입니다. 하시는 전 하교를 직접 들었으니 처음에는 그 점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세조께서 소환하라 하셨으니 반드시 죄가 무거운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세조의 뜻을 받들어 서울로 소환했으니 죄는 이미 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민의 대열에 들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세종의 육친으로 생존한 사람은 이영뿐이오니 육친에게 친하게 대하는 은혜는 특별히 두터운 것입니다. 옛날 최종은 최숙의 아들이라고 하여 패하지 않았으며 회남의 여러 사람은 여왕을 왕이라 하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다. 고금의 사적을 짐작하시고 정의를 헤아리셔서 성상께서 제가 심히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영의 상소를 보니 비록 인정상으로는 박절하나 이미 선왕께 죄를 얻었으니 내가 추후에 죄를 용서해 줄 성질의 것이 아니다. 노정성의 인호는 국법에 합당하지 않은 듯하다. 다만 세종의 육친은 이영만이 남았을 뿐이니 비목 종목 종적에는 들 수 없으나 또한 서류와 같게 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이영의 자손을 천인이 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원에서의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하는 이게나 김극금 한근 윤탄이 의논하기를 영의 자손을 종족에 다시 넣는 것은 불가하오나 종실의 후예로서 천역을 시키는 것도 미안하다는 상상의 하교는 참으로 마땅합니다.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최중은 최숙의 아들이라고 하여 패하지 않았으면은 최중은 주나라의 반기를 든 최숙의 아들이었으며 주공은 그가 현명하다고 성왕에게 구하여 최국의 제후로 봉한 고사를 말한다. 베남의 여러 사람들은 여왕을 왕이라고 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는 여왕은 하나라 고조가 즉위하여 지친이라고 가까이 하자 교만하게 굴면서 법을 받들지 않는 등 방자한 행동을 하였으며 뒤에 모반하에다가 발각이 되자 그를 초구의 엄도로 옮겨 유폐시켰는데 그가 자신이 교만하여 잘못을 알지 못하였다고 뉘우치고 끝내 음식을 먹지 않고 죽은 고사를 말한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상도관찰사 김여석 전라도관찰사 이집 충청도관찰사 최응현에게 유시하기라. 무릇 제사와 장사를 치르는 예는 성인이 매우 상세히 제도를 만들었으니 자식된 이들은 한결같이 이 법을 따름이 마땅하다. 그렇지 아니하여 예를 어그러뜨리고 제도를 문란시킨다면 왕법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본도의 민속에 어버이를 장사 지낼 때 주식을 많이 마련해놓고 마을 사람들을 널리 모아 배우들이 온갖 자피를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할 때 남정네와 여인들이 뒤섞여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상례의 기강을 무너뜨림이 이렇게 심하니 인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참아 듣지 못할 일이다. 또 채수도 풍성하고 사치하기에 힘써서 한 번의 제사에 드는 비용으로 거의 파산하는 데 이를 지경이라고 한다. 부자는 그만이거니와 가난한 자들은 마련한 힘도 없어 어버이의 유해를 드러내 놓고 때가 지나도록 장례를 지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 진실로 놀랍다. 나무에 올라 노래를 부르자 성인이 나무라셨고 머리를 산발하고 제사를 드리자 신유가 탄식하였다. 지금 허물어진 민간 습속이 어찌 나무에 올라가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데만 그칠 것인가. 그 끝을 배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전에도 하유하여 엄하게 혁파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풍습이 아직도 다 근절되지 않았다. 지금부터 민간에서 전과 같이 다시 이런 일을 한다면 무거운 벌을 가하고 전가사변하겠다. 이러한 뜻을 널리 깨우쳐서 공백한 백성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였다. 나무에 올라 노래를 부르자 성인이 나무라셨고는 춘추 전국대 노나라의 원양 공자의 지인이
모상을 당하여 나무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으므로 공자가 나무라 딴 고사이다. 머리를 산발하고 제사를 드리자 신유가 탄식하였다는 주나라 평왕이 도읍을 동쪽인 낙양으로 옮길 때 대부인 신유가 어떤 사람이 들에서 머리를 풀고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100년이 안 되어 이들은 오랑캐가 될 것이고 얘는 먼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한 고사이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9일 평인 세 번째 기사. 윤 언로를 가선대부 2조 참판으로 권근을 가선대부 한승부 좌윤으로 이약동은 가정대부 계승유수로 이측을 가선대부 대사승으로 김자정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변천영을 가선대부 경상 좌도 병마절도사로 신석강을 절충장군 경상 좌도 수군절도사로 유재를 절충장군 경상 우도 수군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9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조사 중 하등급으로 해서 지나서 서임할 자와 공신의 적장자나 중자 중에서 동반에 임명할 만한데도 침체되어 서임되지 않은 자들을 아울러 써서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0일 정려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0일 정려 두 번째 기사. 관찰살들에게 효자 열부를 치게 하도록 하다. 제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효자와 열부가 간혹 미천한 백성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대개 상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미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격발시키는 일이 있으면 착한 마음이 즉시 싹 들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름답게 여겨 권장하면 그것을 보고 감동하여 흥계하는 기미가 스스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건자의 도승의 계산이란 자가 넓적다리의 살을 베어 어미에게 먹이자 어미의 병이 즉시 나았다고 유사가 사실을 갖추어 아는 일이 있었다. 계산이라는 자는 일개 어리석은 백성인데도 양심이 민멸되지 않아 고통을 참고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켰으니 내가 매우 가생하게 여기에 즉시 보장하는 언전을 베풀었다. 배성을 교화하여 아름다운 습속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보다 더 절실한 방법이 없으니 효자와 열부를 널리 물어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0일 정려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덕성군의 처 등을 처벌할 것을 건의하다. 사헌부의 사례기를 대전의 사족의 부녀자로서 실행한 자는 노관하여 이문한다 했는데 지금 덕성군의 처 구씨와 권덕연의 처 이씨는 대전의 자녀 아내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0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대마주 종무승 사성인 인전 도로가 충주에 이르러 죽었으므로 이미 장사를 지내고 제사를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진상물에 해봉하는 일과 서계에 답하는 일은 통사로 하여금 가져가게 해서 포에 머물러 있는 선주에게 전해줘 들여보내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일본 국대마주 5월 중수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승경원에 전교하기를 내관 최수연은 결장 100대에다 고신을 빼앗고 제주의 관으로 종속시키게 하고 완원군의 유모 석비는 경중에서 고된 역에 매이게 하라 하였다. 전에 석비가 완원군의 보양하면서 중관 최수연과 몰래 서로 미래하다가 사건이 발각되어 죄를 얻은 것이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1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유생 홍덕장 이벽 유중희 윤양보 양희수 박안영이 흥덕사에서 놀았는데 대비가 듣고 내가 널 보내어 가서 살펴보게 하고 이름을 갖추어 아뢰었다. 임금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유생이 절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법령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 유생은 법령을 돌아보지 않고 때에 지어 절에 올라갔으니 그들을 유사에 내려 공문하라. 유생이 비록 불교를 배척하기는 하지만 각각 자기 내의 도를 행하는 것이 가하다. 이후부터는 엄히 금하여 절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 들으니 흥덕사 뒤에 있는 길은 막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다시 길을 뚫어 산의 맥을 끊었다고 하니 속히 상지관을 보내 길을 여는 것과 막는 것의 편부를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인수 왕대비가 일찍이 불상을 만들게 하여 정업원에 보냈는데 유생 200 등이 불상을 가져다 태워버렸다. 사성 이문흥 등이 그 유생을 벌하려 하자 사성 김유리 유생으로서 불교를 배격한 것에 무슨 불감이 있는가 하였다. 대비가 이 소식을 듣고 200 등을 공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 아뢰자 임금이 거절하기를 이 사건은 밖에서 들은 소문이라고 해도 유생을 추국하면 대간이 반드시 말할 것인데 하물며 내간에서 듣고 유생을 추국하도록 명한다면 임금으로서 할 정사가 아니다 하였다. 그래서 대비도 강요할 수 없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1일 무진 5번째 기사 수계도감 제조인 손순효와 박안성이 와서 아뢰기를 신당은 노비를 추세할 때에 아무런 공로도 없었고 최근에는 권유와 권기가 양인으로 된 일로 지금 사헌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외람 등의 상을 받는 것은 매우 미안하오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김해 초안에 대해 헌부에서는 지우고 다시 썼다고 신등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서로 모순이 되니 공정한 재상으로 하여금 그 시비를 변별한다면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상소를 올렸다. 임금이 상소를 살펴보고 그 소를 정원에 내리면서 전교하기를 상을 사양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 소를 우선 정원에 두었다가 주안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아울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8일 경오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세전이 와서 아뢰기를 흥덕사의 북쪽 길을 막은 이유를 신등은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이 절중들이 이 길을 통해 왕래하기 때문에 성균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길은 반수 밖에 있으니 진실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만약 유생들이 이 길로 왕래하는 것이 절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중의 사람들이 모두 전하께서 절을 위하여 오래 된 길을 막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후세 사람들로부터 누군들 전하께서 불교를 숭상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대전안에 유생이나 부녀자들은 절에 올라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유생들이 법금을 무릅쓰고 방자한 행동을 한 사실이 대비 전에까지 들렸다. 나는 길을 막는 일의 타당성 여부를 모르겠으나 상지관을 보내어 이미 자세히 살피게 하였고 대비께서 이미 그것을 들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말도 그릇됨이 없으니 내가 다시 생각해 보리라 하고 승정원에 선교하기라. 이를 채모로 보건대 이 세전의 말은 과연 그릇됨이 없다. 그러나 이 길을 막은 것은 사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지리설 때문이다. 마침 유생이 국문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헌부에서 의심하는 것이겠으나 그 지세가 궁궐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만이다. 만약 창덕궁의 청룡 등승이를 범한다면 끝내 막을 수밖에 없다. 당초에 지리관이 사찰을 위하여 지세를 본 것인지 궁궐을 위하여 지세를 살핀 것인지를 불러서 물어보라 보고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장례문이 전교하기를 이영이 자기의 여종인 아난을 첩으로 삼아 낳은 노인 건리동과 비인 내은금을 첩으로 삼아 낳은 노수달 금산의 관비인 감지를 첩으로 삼아 낳은 노팽수 및 건리동이 금산관비 명가를 얻어 낳은 비 진금과 유금 수달이 봉상시 비인 재석을 얻어 낳은 노 억년과 억만을 영원히 양인이 되도록 하라 하였다. 관비 노비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5일 임시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세전이 아뢰기를 지금 흥덕사의 북쪽 길을 막으라고 명하셨는데 신등은 그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찰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게 아니라 지리설 때문에 막았을 뿐이다. 하니 이세전이 다시 아뢰기를 유생들이 절에 올라간 것은 중의 법에 의하여 당연히 해사에 고해야겠지만
대비께서 사람을 보내 적발하셨다 하니 신은 대비께서 어떤 이유로 그 사실을 알게 되셨는지 그 연유를 알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 역시 모르는 일이다. 다만 대비께서 중관을 보내 보게 하셨을 뿐이다. 길을 막은 일은 내가 헤아려서 처리한 것이다. 하니 이세전이 다시 하기를 신은 풍수학은 모릅니다마는 만약 질서 때문에 막았다면 이 현의 큰 길은 창경궁과 더욱 가까우니 이곳을 먼저 막아야 할 것인데 이 큰 길은 그대로 두고 절 북쪽의 작은 길을 막으시니 누군들 전하께서 사찰을 위해 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대사관 김경조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판결사가 되었을 때 무릇 노비를 가지고 서로 송사한 자들을 보니 부모가 여러 아들들에게 노비를 나누어 주었으나 문건을 만들지 않아 여러 아들들이 각각 따로 부리다가 자손들에게 전해줄 때는 간활한 자들이 조부모가 나누어 주지 않는 노비라 칭하고 다투어 송사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참 근데 부모가 이미 나눠준 노비는 비록 문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자들이 와서 다투어 송사하는 자들은 정리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세움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이윤호 동지사 이세조가 아뢰기를 이 말은 지당합니다. 하고 동지사 한은은 아뢰기를 이 말은 옳은 듯 하나 그럽니다. 강포한 자로 노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 또한 많으니 손자들이 와서 정리해주지 않는다면 원통한 억울한 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창성관이 결단해서 처벌하게 달렸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법은 가볍게 만들 수 없다. 창성관이 명확히 분별하면 될 것이지 어찌하여 꼭 법을 만들 것인가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선종 20년 5월 1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경조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엎드려 그늘 유생 홍득창 등이 절에 올라간 일에 대해 형제로 하여금 추국하게 한 안을 보고 신등이 거기 생각한데 유생이 절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금하는 국법이 있으니 이 법을 범했다면 유사가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홍득창 등을 추국하면서 해사를 격려하지 아니하고 진달아에 특별히 내지를 내렸으니 이는 필시 흥득사의 중이 스스로 아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이 어디로부터 상달되었겠습니까? 구중궁궐의 깊고 엄숙한 곳이므로 글을 올리는 것은 전문이이고 이를 아뢰는 것은 해당 관사이니 비록 종칠이나 재상같이 가깝고 존귀한 자도 이를 감히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차스를 뛰어넘어 호소한 것도 죄가 되거늘 하물며 중의 무리들이 스스로 곤례에 상달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화려한 탑과 사찰의 학궁의 옆에 우뚝 써있는 것도 이미 볼 수가 없는 일인데 그 무리들로 하여금 법을 어겨 가며 방자하게 하도록 했어야 두겠습니까? 마땅히 불경죄로 다스려 사방 백성들로 하여금 대성인이 하는 일이 지극히 평만돼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야 합니다. 전하의 성명하심으로 석시를 좋아하시지 아니하심에도 이와 같이 방자하게구니 이를 징계하지 않고 놓아둔다면 석시가 성할 조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방에서 이 소식을 들은 자들로서 누가 전하께서 석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실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중을 유사에 내려 상달한 연후를 조사하고 그 죄를 분명하게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처음 자전의 뜻을 받들어 유생들을 추국하게 한 것은 중을 두둔하고 유생을 욕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당 다스려야 할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대비께서 들으신 사연을 끝까지 캐려고 한다면 사체에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서도 20년 5월 1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그늘 대간이 내가 간증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간원이 차자를 올려 중도를 공문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들을 조사하려 한다면 필시 말이 데뷔전에까지 미칠 것이다. 들어줄 수가 없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간증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되겠는가? 하니 도승지 하는 등이 아뢰기를 황득사 중에 사유를 갖추어 예조에 보고하여 예조에서 유사의 관문을 보내었더라면 사체에 맞았을 것인데 감히 저들이 데뷔 전에 상달한 것은 매우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간원이 아린 것은 옳은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 등은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어찌 착각을 하고 있는가? 면대하여 이야기하겠다. 그러나 만약 지금 중들을 추국한다 해도 중들이 승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관원에서 아래 것을 옳다고 하는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당초 간원의 시비를 하문하셨기 때문에 신등은 법에 의거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위에서 결단하시기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5일 임신 5번째 기사 최호은이 명을 받들고 황득사의 북쪽길을 살피고 와서 아뢰기를 이 고개는 창경궁의 외청룡이고 문묘의 내창룡인데 지리서에 성을 막고 길을 끊으면 모두 흉하다 하여 끓인다고 했으니 이 길을 막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5일 임신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6일 개요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6일 개요 두번째 기사 영도령 이상 및 의정부를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황등사는 창건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조종조에서도 모두 수리하여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께서도 때때로 내관을 보내어 사우가 어떠한가를 살피셨다. 그니래도 대비께서 마침 중관을 이 절에 보내셨는데 유생 7인이 이곳의 중들을 침노하여 소란을 일으키므로 중관이 그들의 이름을 적어서 아뢰었다. 나는 대전에 실린 유생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한다는 조항에 따라 유사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였다. 그런데 어제 간운에서 말하기를 유생들이 절에 올라간 줄을 대비께서 어떻게 아셨느냐. 이는 반드시 중들이 본래 내왕하기 때문에 저들이 아뢰었을 것이다. 이는 법도를 넘어 호소한 것이니 그 중을 추국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중들이 만약 자복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에게 물어야 할지는 모르겠고 또 내가 대비께서 불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원에서 올린 글이 언사가 너무 박절하므로 내가 마음이 아팠다. 또 중원에서 간원의 말이 옳다고 하였는데 간원은 올로의 책임을 맡았으니 어리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승지들은 건밀한 곳에 있어 내간의 일을 자세히 알 것인데도 그 말이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간원의 의논을 두려워하는 데 불과할 뿐이므로 내가 주의를 주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영의정,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승지 등이 이의 대처를 헤아리지 않고 생각을 잘못했으니 실로 죄가 있습니다.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훈이 아뢰는 것을 내가 매우 거르게 여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윤필상 임금의 뜻에 잘 영합하여 상교윤당이라고 하는 네 글자는 늘 하는 말이었다. 전에 유생 정광정이 원각사에 놀러갔다가 학조의 머리를 부채로 쳐서 피가 철철 흘렀는데 갑자기 나졸이 나타나 유생을 찾아내 쇠사슬로 목을 채웠다. 내전에 상달되는 신속함이 귀신과 같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6일 개요 세번째 기사 임금이 승정 내관에게 명하여 밀봉한 작은 편지를 윤필상 등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사람을 물리치고 열어보라 하였다. 윤필상 등이 보고 역시 작은 편지를 써서 봉하여 배기하였으므로 사관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검열 이희락이 아뢰기라. 사관은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물론하고 보고 듣는 데 따라 일을 기록함이 그 직분입니다. 지금 내전에서 작은 편지가 나왔는데 신이 보지 못하였으니 보여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에게 무슨 감출 것이 있겠는가. 나중에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고 얼마 있다가 어서로 윤필상 등의 오간 말들이 나왔다. 그 어서에는 패배의 악덕은 사책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 국인들만 함께 통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천황은 역시 편추를 허락한 것이니 어찌 다시 논할 수 있으랴. 내가 덕이 없어 어진 배필을 얻지 못하여 위로는 조종의 큰 덕에 누가 되고 아래로는 시민들이 큰 바람을 저버렸으니 부끄러운 마음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그러나 천지신명과 조종께서 가만히 도와주심을 힘입고 정령하신 삼전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이 몸은 당나라 중종과 같은 신세를 면했고 죄는 이미 진나라 가후와 같이 밝혔으니 이것이 대신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리하는 점이다. 나는 지금도 옛날 일을 생각하며 한방주까지 두려워하며 홀로 앉아 잠 못 이룬 날이 그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비록 영원토록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홀령에게 어찌 원통함이 있겠으며 내가 어찌 불쌍한 생각이 들겠는가. 다만 어미가 자식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임금의 언해이며 후일의 간악함을 방비하는 것은 임금의 정사이다. 지금 세자의 정리를 생각하면 어찌 측은하지 않겠는가. 지금 특별히 일정한 제사를 드려 자식의 심정을 위로하여 영원히 감흥하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록 내가 죽은 뒤에라도 영원토록 바꾸지 말고 아비의 뜻을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윤필상, 홍은, 노사신, 윤호, 이철견, 정문영, 이승훈이 아리기라. 신등이 어서를 우러러보니 매우 합당합니다. 모름지기 속기 일정한 제도를 마련하여 후세 영원토록 준수하여 바꾸지 말도록 하고 제사와 명호 등의 절목을 옛 제도로 널리 상고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서 하기라. 단지 제사 의식만 정하면 되지 어찌 명호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명호를 더하려 하면 이것은 바로 추승하는 것이니 어찌 그릇된 것이 아니겠는가? 죄지은 사람이 제사나마 받는 것으로 족하다. 결단코 명호를 더해 높이는 것은 불가하니 제상 등은 고금의 예를 참작하여 함께 제사의식을 의논하라.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 하였다. 중종과 같은 신세를 면했고는 당나라 중종은 황후 위씨와 딸 안락공주에게 독살당했다. 가후는 진나라 해제의 왕후로 황음 방자하여 투기와 권사가 많아 사람을 많이 죽이고 권력을 농간하다가 조, 왕륜 등에게 죽임을 당했다. 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6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사고는 정은 이수공이와 사례기를 흥득사 중들은 마땅히 중죄를 내려 그 나머지를 경계하는 것이 사체에 합당합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승조들이 스스로 궁궐에 상달하는 조짐이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의 심할은 오늘 이미 재상들에게 하유하였다. 어찌 중들이 스스로 상달할 이치가 있겠는가? 그대들은 근원은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알려고 한다면 내가 재상들에게 하유한 말을 보는 것이 가하다 하니 이 수공이 그것을 보고 물러갔다. 성교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6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사헌배잔치 하기를 도승지 한음, 조화승지 이계남, 우우승지 이윤탄, 동부승지 신종호는 근시하는 신하로서 유생이 절에 올라간 이후로 취국하는 일에 대하여 심화를 자세히 알았는데도 내가 관원이 옳으냐 그르냐를 물을 때 관원의 의논을 두려워하여 관원의 말이 옳다고 했으니 취국하여 아래라 하였는데 우우승지 김격헌과 저부승지 한근은 휴가 중이었으므로 참여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6일 개요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세진이와 사례기를 신등이 일찍이 흥득사 중들의 죄를 논했는데 지금 이 사건으로 승지를 추국하시니 마음이 미안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한 말이 비록 그러기는 하나 이목의 직임에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용납하여 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대들은 승지와 같지 않으니 임금의 명을 따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세진이와 사례기를 전하께서 비록 너그럽게 용납한다고는 하셨으나 이미 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셨으니 승지들의 죄를 공문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헌부는 전지에 따라 공문할 뿐이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 의정부와 육조의 진연을 받고 시위하는 여러 장수들에게 술을 내려주라고 명하였다. 최호원이 위장으로서 나아가 술을 마시자 좌윤 권건이 보고 웃었는데 이는 되게 그 사람들을 비루하게 여긴 때문이었다. 최호원은 비록 두 번이나 과거에 급제했으나 풍수지리 술로 자기의 사업을 삼았고 임금 또한 그것으로 대우했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송부 보천사 주지 원우와 대마주 태수 종정국 인익원 종사랑 직가가 사람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외첨지 조전 언팔 등 4인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도승지 한은, 조화승지 이계남, 어부승지 연탄, 동부승지 신종호의 파직을 명하다. 간원에서 처음 흥득사 중들이 스스로 궁궐에 상달하는 조짐을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차달을 올려 극렬히 간했는데 승지들이 파직함에 이르러서는 간원 중에 한 사람도 다시 말하는 자가 없었으니 다른 사람들이 나무람을 면할 수 있겠는가.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8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유순을 가선대부 공조참판으로 이집을 통정대부 호조참의로 이평을 통정대부 형조참의로 김극금을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로 한근을 통정대부 조하승지로 조극치를
통정대부 의우승지로 안호를 통정대부 좌부승지로 홍흥을 통정대부 우부승지로 박미를 통정대부 동부승지로 안우건을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안철양을 가선대부 행사관은 대사관으로 안윤손을 조봉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박승지를 가선대부 경기관찰사로 이습감을 통정대부 수 전라도 관찰사로 김경조를 통정대부 수 황해도 관찰사로 변수를 절충장군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8일 을해 5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란 공신의 적장자인 윤성인, 심광필, 정주환, 유백선, 유중손, 박욱, 조헌, 정윤증, 이장윤, 권헌, 양원, 홍지, 이희, 유방민, 중자인 윤준민, 이구령, 권칭, 권위, 정직, 정세, 이세걸, 이호, 이세정을 제품에 따라 사용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종묘 8실의 희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돼지 한 마리를 더 보태기로 했는데 제사 때에는 다리 한 짝만을 사용하게 되므로 그 나머지는 모두 외인과 야인들에게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디 제사를 위해 마련하는 것을 나누어 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제사에만 전부 쓰게 하소서. 또 종묘의 담이 높이가 수척에 불과하여 개나 도야지들이 수시로 넘나들어 매우 미안합니다. 청거대 더 높이 쌓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당시 노사신이 종묘 제조였다. 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우구승지 홍흥이 아뢰기를 신은 나이가 많고 숨이 차고 천식에서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전에 형조 참의로 도의했는데 무슨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패배의 제사 의식을 전하는 일은 정원에서 갖추어 살피되 어제 재상들과 수의할 때 어서의 말을 전지로 만들어 예조에 내려오 아울러 호세의 전함으로써 바꾸지 말라는 뜻을 영어도로 준수하게 함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9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사부의 사례기를 하는 등이 관원에서 자기들의 의논한 말을 의심한다고 하여 자복하지 않으니 창컨대 형신하여 실정을 알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형벌을 가하지 말고 현재까지 주문한 것으로 조율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9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9일 병자 일곱 번째 기사 한성부에 전지하기를 만약 우리나라에서 풍수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만이거니와 부득이 풍수설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다. 흥득사 뒤의 곡에는 곧 창경궁의 외청룡인이 폐쇄함이 마땅하다. 그날에 마침 유생들이 흥득사의 행패를 부린 사건이 있어 유사로 하여금 주문하게 했으니 외관에서는 이를 듣고 필시 절 때문에 폐쇄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성을 막고 길을 내어 끊는 것은 풍수지리에서 꺼리는 것이다 하니 흥덕사 북쪽길을 막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9일 병자 여덟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송령이 아뢰기를 전일 유생을 축하고 얼마 있다가 길을 막으라고 명이 내렸으니 누가 전하께서 사찰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본디 사찰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상직원이 창경궁의 외청룡이라고 하여 폐쇄한 것뿐이다. 경등이 전제를 보면 알 것이다 하니 송령이 아뢰기를 이 길은 밋밋한 평지입니다.
신등이 지리스를 모르기는 합니다만 지세를 볼 것 같으면 이현이 창경군의 청룡이 되니 절 뒤의 길은 궁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지관이 승상의 뜻에 맞추느라 막아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재상 중에서 지리를 아는 한두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지세를 살피게 함이 가하다 하였다. 승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0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 대사원의 말이 예예 세자가 시선함이 마땅하다고 하므로 내가 이미 윤호하였다. 그러나 세자는 지금 학문에 겨를이 없으므로 하루 세 차례씩 시선하기는 어렵다. 학문이 이루어지는 작년 이전에는 다만 한 차례만 시선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시선은 왕세자가 아침 저녁으로 임금이 드실 수라상을 몸소 돌보는 일이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0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정미수가 차자를 올리기라 본부에서 전지를 받들어 승지 한원을 추문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총명으로 흡족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널리 물어 여러 사람이 의견을 수합하여 그 말이 옳다면 진시로 채택함이 마땅하겠지만 비록 적절하지 않더라 죄를 줄 수는 없습니다. 신하된 자가 자기의 속마음을 토로하여 상상의 채택에 이바지하면 되지 하나하나 상상의 뜻에 합당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위에서 하문하실 때 반드시 내 뜻에 영합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위에서 아래 사람의 심정을 탐지하는 것이며 아래에서 위의 물음에 답할 때 반드시 구자스레 상상의 뜻에 영합하기를 바란다면 이는 아래 사람으로서 위를 해치려는 심사입니다. 그런즉 위에서 성심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아래에서는 사실대로 대답하지 못하게 되어 아첨하는 조짐만 키우게 되므로 혼자 생각하여 스스로 결단하는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그일 하는 등이 비록 주의가 있다고 하나 이미 위의 물음에 답한 것인즉 진실로 우악하게 용납하실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만약 열문에 따라 조치한다면 후일의 조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위와 같이 진달할 것을 엎드려 바라건대 제3 유념하소서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그대가 본부와 함께 의논한 것인가 그대 혼자의 생각인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이다. 가까이 모시는 신하는 고문을 청할 때 심사숙고해야지 어찌 경솔하게 막년대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승지가 관원을 옳다고 한 것을 그대도 또한 옳다고 생각하는가? 간원이 중을 국문하자고 청한 까닭은 반드시 대비께서 들으신 것을 알고자 함이었는데 만약 중들이 스스로 아뢰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간원은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이것이 작은 일인가? 어찌 우악하게 용납하라는 말만 하고 깊이 헤아리지 않는가? 하니 정수미가 아뢰기를 신은 복중에 집에 있었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지 못하고 단지 신 혼자만의 생각으로 아는 것이며 대답의 옳고 그름으로서가 아니라 일의 크고 적음으로서 논한 것입니다. 무릇 일에 닥쳐 고문하실 때 잘못 대답한 죄를 불문에 붙이시면 후일 하문을 받고 대답하는 자들이 반드시 성상의 뜻에 구차스레 영합하려고 하지 않아 좋은 일이거든 나쁜 일이거든 모두 상달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지의 잘못이 어찌 흔히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조율한 것을 보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0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대사한 송영 집이 이우문동 지평 이세전 권자호가 와싸리기를 신등이 전지를 받들어 하는 등을 추국하여 조율하려는데 정미수 혼자 온당하지 못하다고 했으니 신등은 용렬하고 어리석어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교관의 직임을 다하지 못하고 성상께서 이목의 책임을 지우신 것을 저버렸으니 부끄러워지게 그대로 있을 수 없어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니 성령등이 다시 아뢰기를 무릇 대간의 직임이란 할 말을 다하고 전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미수는 숨김없이 다 아래요. 그의 직임을 다했음에 반해 신등은 감히 말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외람되게 언론의 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대체로 면대하여 고문을 청할 때는 함께 의논할 겨를이 없어 진실로 자기가 품고 있는 생각을 숨김없이 아뢰미 가하다. 그러나 이번 일은 그렇지 못하여 헌부에서 이미 전지를 받으러 장년과 함께 그 사건을 조사하고서 현재 주문한 사실대로 조율함에 있어 동료와 의논하지도 않고 혼자 자기의 뜻을 곧바로 말했으니 대개 이는 어떤 생각에 있어서일 것이다.
그러나 경등에게 전제를 따랐다고 한다면 정미수가 처음엔 어찌하여 말하지 않았는가 하니 성등이 아뢰기를 대간이 모든 일을 의논할 때 서로 가부를 논하여 반드시 같은 말로 합의한 뒤 아뢰는 것이 예의입니다. 지금 정미수가 처음에는 신등과 추국하라는 전제를 함께 받들었다가 현재까지 주문한 사실대로 조율하게 이르렀어야 신등의 의논하지 않고 홀로 율에 따라 조처하기는 온당하지 않다는 말로 아뢰었으니 이는 필시 신등이 바른 말을 다하지 못하고 성상의 뜻에 순순히 따른 것을 그르게 여긴 것입니다. 신등은 비단 그 직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로부터 배척을 당했으니 재직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참교하기를 영동령 이상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0일 정축 6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절도사 이병정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요동의 신설한 사리참은 우리 경계와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의 간사한 무리들이 이를 핑계로 하여 강을 건너가 사단을 일으키가 염려가 됩니다. 강 연안에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강을 건너가는 자는 엄히 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0일 정축 7번째 기사 예주에 산지하기를 패비의 악덕은 사측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 국인들이 함께 통분해 할 뿐만 아니라 천왕 역시 편추를 허락한 것이니 어찌 다시 논할 수 있으랴. 내가 덕이 없어 어진 배필을 얻지 못하여 위로는 조종의 큰 덕에 누가 되고 아래로는 신민들의 큰 바램을 저버렸으니 부끄러운 마음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그러나 천지신명과 조종의 몰래 도우심에 힘입어 정령하신 삼전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 몸은 당나라 중종과 같은 신세를 면했고 죄는 이미 진나라 가후와 같이 밝혔으니 이것은 대신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리하는 점이다. 나는 지금도 옛날의 일을 생각하며 한밤중까지 두려워하며 홀로 앉아 잠 못 이룬 날이 그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비록 영원토록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홀령에게 어찌 원통함이 있겠으며 내가 어찌 불쌍한 생각이 들겠는가. 다만 어미가 자식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임금의 은혜이며 후 일의 간악함을 방지하는 것은 임금의 정사이다. 지금 세자의 정리를 돌아볼 때 어찌 적은하지 않는가. 지금 특별히 그 묘를 이름하여 윤씨지묘라 하고 묘직이 2인을 정해주며 이어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속절마다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자식의 심정을 위로하고 훌륭히 감응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죽은 뒤에도 영원토록 고치지 말고 아비의 뜻을 지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0일 정축 8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안도 관찰사 이봉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삼수군 인차외는 광활한 지역으로 수천 여결 이상인데 토지를 비옥하여 수백여 인이 경작할 만한 땅이니 창건대 본도 영아전 200명과 갑산의 10파치 37호를 이주시켜 농사를 지으면 방수하게 하여 영구히 토병으로 삼고 그 보를 인차외라 하고 마누를 차견하여 농한기를 이용 석성을 쌓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18치는 응방 때 매를 기르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을 말한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1일 무인 첫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1일 무인 두번째 기사 종친부와 의빈부에서 진연을 드리려고 하였는데 마침 비가 와서 정제하도록 명하였고 이어 술과 음악을 종친부와 의빈부에 내렸다. 당시 오래도록 가물다가 이때 비가 내렸다. 다행이다. 성조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21일 무인 세번째 기사 장령 정미수가 아뢰기를 신이 동료들과 다같이 전제를 받들어 승지들을 추국하였는데 마침 복중이므로 집에 있다가 시주로 조율하라는 명이 계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생각해 보았으나 마음에 미안하여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려고 했지만 복중이었기 때문에 만나볼 길이 없었습니다. 만약 복이 끝나기를 기다리게 되면 노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대관은 각각 자기의 생각을 아뢰는 것도 무방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중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 동료들과 의논하지 않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품고 있던 생각을 아는 것일 뿐이지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동료들이 신이 같이 의논하지 않은 것을 혐의하여 제3 사직하고자 하며 심지어는 신으로부터 배척을 받았다고까지 합니다. 비록 신의 처음 생각은 동료들과 함께 다른 생각을 내놓아 홀로 허물없는 위치에 남아 있으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미 동료들로부터 혐의를 받았으니 함께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하였다.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라 명하니 심현은 의논하기를 대관이 사직을 청하는 것은 정미수의 잘못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정미수가 독자적으로 차자를 올린 것은 실로 상례를 어긴 것이고 또 일의 채무를 잃은 것입니다. 비록 다른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료들과 어긋났으니 같이 일을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정미수가 특별히 일의 채무를 잃었고 또 이미 서로 공박하는 형세에 이혼해 함께 일을 하기는 불가합니다. 성령 등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음이 마땅합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남의 신하가 되어 임금을 섬길 때는 자기 생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숨김없이 전달해야지 동료들의 뜻을 쫓아 틀 것만큼이라도 임금에게 숨기는 것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정미수는 복중에 집에 있었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의논할 길이 없어 자기의 생각을 홀로 아뢰었으니 잘못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정미수는 한원 등이 추국을 받을 당시에 불가하다고 생각했다면 처음 전지를 받는 즉시 아뢰었어야 했는데 추구하고 조율할 때에 이르렀어야 차자를 올렸으니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가 올린 것을 보니 조금도 동료들의 시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 대관이 비하하는 것은 정도를 지나친 듯합니다. 그러나 대관은 일반 관원과 다를 바가 비할 바가 아니니 동료들 간에 이렇게 어긋나면 함께 일을 하기는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미수가 만약 다른 생각이 없었다면 대중의 의논을 했어야 했고 복중에 있는 것이 혐의스러웠다면 복이 끝난 뒤에 아뢰었어야 했는데 이것은 정미수의 잘못이다. 다른 직을 제수하라 하였다.